여러분 제 목소리하고 얼굴 잘 보여요? 너무 못생겨서 실망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해해 주세요. 잘생기려면 다시 태어나야 될 것 같아요. 들어오신 학생들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알람 설정도 해주세요. 지금 구독자 400명 넘었거든요. 여러분 계절학기를 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하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한참 클 나인데 자야지. 그죠? 음. 지금 제가 파워포인트 하나 열고 있거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김성윤이라고 합니다. 김성윤. 음, 김성윤이라고 하고요. 어, 이번 계절학기를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전공은 일제강점기고요. 현재 소속은 문성대학교하고 저는 일단 창원대학에서 지금 박사 과정을 하고 박사 수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더 공부를 조금 하고 싶어서 경상대학교 역사교육학과에 지금 교육대학원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좀 집에서 잤는데 머리가 눌려가지고 급하게 나온다고 본의 아니게 못 씻어가지고 오늘 하루 못 씻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머리가 너무 눌려서 여러분하고 이제 머리만 감고 나오기엔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오늘 모자를 썼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모자를 원래 여기 좀 벗고 해야 되는데 좀 하여튼 미안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미안합니다. 지금 그리고 석사 과정을 다시 들어갔는데 내년에 저 교생 실습 나가야 되거든요. 나이가 내년에 교생 실습 나가면 38인데 하여튼 교생 실습 어떻게 나가야 될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소속은 부산 디지털 대학교, 그다음에 문성대학교 소속이고요. 제가 이제 부산 디지털 대학에서 한국의 문화유산을 이제 사이버 대학이죠. 사이버 강의로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제 동서대학교에서 제 강의를 사겠다고 하신 거예요. 강의가 뭐 왜 살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강의를 산다고 해서 그래서 그러냐고 난 그냥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동서대학교에서는 한 4년 정도 이렇게 수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번 학기에 강의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바로바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요 방학 때는 뭐 하냐면은 여러분 수업도 하지만 뭐지? 그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 이거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 기가 막히게 합니다.
지난번에 대박이 났는데 지난번에 한 31명 이렇게 합격을 시켰나? 40명 중에. 제가 또 기가 막히게 합니다. 혹시 여기 학생들 중에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 있으면 언제라도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여러분 이제 계절학기죠. 계절학기. 계절학기예요. 이제 학예 계절학기인데 일단은 여러분 이거 출력하셨어요? 요거 꼭 출력해가지고 꼭 책상 옆에다 붙여두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 계절학기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날짜하고 시간을 모르면은 이제 여러분이 시험을 못 보거나 불이익이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날짜와 시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꼭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쭉 볼게요. OT 뭐 이런 게 있고 쭉쭉쭉쭉 가다가 6월 30일 이제 일주일 있으면 중간고사를 봐야 돼요. 그죠? 확대할까? 잘 보이십니까? 중간고사를 봐야 됩니다.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시험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 보고 나서 쭉쭉쭉 있다가 이제 요거 퀴즈. 여러분 이 퀴즈 꼭 응시해야 돼요. 이게 5점짜리예요. 5점. 이게 5점짜리라서 여러분 꼭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중간고사는 학교에서 문자로 알려줘요.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시험 치라고. 근데 퀴즈는 문자로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여러분이 잘 챙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있고 성적 열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험 비율. 자 볼게요. 자 봅시다. 자, 출석이 20점, 리포트가 15점, 중간고사가 25점, 기말고사가 30점이에요. 30점. 아시겠죠? 기말고사가 30점이고, 그 다음에 학습 활동이 5점 이렇게 돼가지고 합계 100점이에요. 근데 이제 이제 성적은 어떻게 되냐면 상대 평가기 때문에 뭘로 평가를 내냐 등수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목이 현재 72명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A 학점, 그러니까 A 등급이라고 해요. 보통 A 등급이니까 한번 계산해 볼까? 퍼센트 계산기. 현재 72명 중에 30%면 21명이네. 그러니까 A 등급은 21명이 받을 수 있고 B 등급은 70%니까 50명. 그러니까 B 등급은 50%니까 29명.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등수에 따라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1등부터 21등까지가 A, B는 22등부터 29등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자 F 학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F 학점. 자, 첫 번째 F 학점 주의해야 될 거. 첫 번째 출석이 미달이 되면 아무리 높은 점수가 나와도 무조건 F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잘 모르는데 이 출석을 컴퓨터로 자기가 컴퓨터로 어디에서 접속했고 IP 주소하고 이런 거 다 나와요. 몇 시 몇 분에 접속했고 뭐 이런 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자 볼게요. 출석, 리포트,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쳐서 학습 활동까지.
학습 활동까지 합쳐서 35점 이하면 그것도 F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특히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4학년들 뭐 졸업해야 되는데요. 뭐 국가 장학금 받은 졸업해야 되는데요. 뭐 그래서 성적을 올려주세요. 뭐 국가 장학금 받아야 돼요. 뭐 이렇게 질문하는 이런 거 얘기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기가 이런 상황이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국가 장학금 받고 다녔는데 이런 거 받을 거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요거 그때 뭐였지? 재수강 학생들. 우리 계절학기 또 재수강 아니겠습니까? 근데 난 몰랐는데 우리 대학 다닐 때는 재수강 해도 A+ 줬거든요. 근데 요새 재수강 하면 무조건 열심히 공부해도 이거 주라 돼요. B뿔. 그래서 재수강을 해서 자기가 엄청 공부를 잘해서 한 90 몇 점 받았어. 그럼 내가 점수를 내립니다. B뿔로. 그러니까 재수강 학생들은 B뿔밖에 못 받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사람이 한 번의 기회를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리포트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리포트. 뭐 내가 항상 내는 건데 지금 질문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자, 리포트 볼게요. 리포트 안내. 내가 매번 내는 건데 답사지 만들어 보기. 답사지를 만들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봅시다. 목적. 답사지라는 것은 자신이 떠날 곳에 자신만의 여행 가이드 책자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행 가이드 책자. 그래서 본인이 떠나진 못하지만 학생들 지금 코로나잖아요. 코로나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조사해오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어디 가고 싶은 데를 이제 나중에 언젠가 갈 거잖아요. 코로나 끝나면. 그러니까 가고 싶은 곳을 미리 가기 전에 이제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요새 난 잘 모르지만 여러분도 어디 여행 가려고 하면 SNS하고 막 이런 거 찾아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행 갈 곳을 찾아봐라. 근데 당연히 오늘 이번에 레포트 받은 거 중에 여행 갈 곳을 찾아보라는데 진짜 여행만 갔다 왔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문화재 답사를 갔다 오라는 거예요. 문화재 답사.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역사와 관련된 걸 가야겠죠. 그래갖고 어떤 여학생이었는데 뭐 제주도에 도착을 해서 제주도에 거기 비싼 호텔 잡더라. 뭐 롯데 호텔인가 뭐 하여튼 그런 데 가서 그거에 대해서 이은주 참 이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저는 그 학생들 보고 하구 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저는 조선시대 때 대학생들을 진사라고 했으니까 전 진사님이라고 부를게요. 이은주 진사님, 리포트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가고 싶은 장소를 조사해서 그것에 대한 정보를 적으면 되나요? 그렇죠. 그걸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는 방법을 내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걸 다 여러분한테 올려줄 거예요. 자, 양식 함초롱 바탕이라는 글씨체로 써오세요. 여기 보면 함초롱 바탕 있죠? 이게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장 편안한 글씨체래. 인간이 보기 가장 힘든 글씨체, 고딕체. 이 고딕이 사람의 눈을 빨리 피로하게 만든대. 그래서 함초롱 바탕으로 해보세요. 근데 없는데 굳이 막 없다고 나한테 쪽지 보내지 말고 없으면 다른 걸로 하고, 나한테 고딕체로 보내는 학생들은 네 안구가 빨리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 다음 페이지는 10페이지를 넘으면 안 되는데, 이것 좀 얘기 좀 해줘야겠다. 하도 질문이 많아서. 페이지는 10페이지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10페이지라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쪽번호라고 있잖아요. 쪽번호. 쪽번호로 해서 이게 10페이지가 넘으면 안 된다고. 여기 10페이지. 그러면 이런 거 질문 많이 해. 첫 번째, 표지해야 되나요? 표지하지 마세요. 표지는 안 하되 반드시 제목과 학번과 학과와 이름을 기재를 해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성윤이와 떠나는 하트 경주 답사기 뭐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학과, 방송연예과, 학번 2004 10 이거 내 학번인데 내 대학 다닐 때 학번, 내가 04학번이거든요. 그다음에 이름은 이제 김성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으세요. 알겠죠? 이거 지울게요. 그 다음에 반드시 한글 파일로 작성하세요. 지난번에 파워포인트로 보낸 애들이 있는데 그거 안 돼요. 자, 다시 페이지로 돌아와서 자, 내용이 그러면 자 봅시다. 내용이 10페이지 넘으면 감점이에요. 10페이지 넘으면 감점입니다. 목차까지 봐줬다. 목차 포함해서 목차 참고 문헌 포함해서 13페이지 넘으면 안 돼요. 참고 문헌도 적으셔야 돼요. 학생들 참고 문헌. 타대학에서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학과는 어떻게? 타대학에서 그게 뭔 말이지? 무동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타대학이라니? 본인 동서대학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거 반드시 왜 가려는 이유를 줘. 가는 이유. 그렇지. 가는 이유라 합시다. 가는 이유를 적으시오. 그럼 내가 경주를 간다. 경주를 왜 가고 싶냐? 경주에 뭐 지붕이 없는 박물관이라고 하는데 왜 지붕이 없는지 궁금하다. 경주에는 과연 지붕이 있는가? 뭐 이런 거. 그럼 누구랑 갈 것인가? 뭐 가족. 뭐 주로 젊은 학생들한테 받아보면 동아대학교 학생이세요? 동아대학교 진사님께서는 동아대학교 적으세요. 동아대학교에 전성현 교수님 안 계시나? 무동님 전성현 교수님 모르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 동아대학교에서 시장님 나오지 않으셨나? 동아대학교 경사할 일 아니야? 부산시장님이 동아대학교 아니세요? 그 다음에 가족이랑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가족이나 친구 아니면 혼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가는지의 이유를 적으세요. 그리고 이유를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이유. 이 사람하고 가는 이유, 혼자 가는 이유도 적으세요. 참, 그리고 타대학에서 오시는 학생들은 이 얘기 좀 해줘야겠다. 가로 열고 그냥 타라고 좀 적어주세요. 이거 적어놔야겠다. 그냥 이거 좀 적어놔야겠다. 이렇게 요거는 좀 표시해 놓을까? 이렇게. 그 다음에 얘기했고 어떻게 가고 어디서 자고 어디서 무얼 먹을 건지도 작성을 하세요. 알겠죠? 여행 가면 SNS 이런 거 검색 안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예를 들어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미안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지금 USB 인식 중이라 좀 느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좀 미안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경주에 가면 맛있는 게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자 볼까요?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내가 갔던 대릉원 사진관. 그 다음에 요거 성윤이. 나 이런 거 혼자 여행 가서 이런 거 찍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치킨 987 요런 여행 갈 곳을 이제 조사를 해서 자기가 여기 가서 먹을 거다. 여기서 왜 먹을 건지, 그리고 뭐 가격은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도 적으면 아무래도 좋겠죠. 여기 치킨, 여기 피자 맛있더라고. 여기 올라가가지고 수제 맥주 먹고 막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문화유산을 보고 와야겠죠. 이렇게 먹을 것만 잔뜩 먹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근데 나는 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1박 2일을 가든 2박 3일을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내가 예를 들어 저희 동아대학교 진사님, 뭐 무동 진사님이 계신다. 그럼 무동 진사님이 나 경주 갈래. 첨성대만 보고 올래. 첨성대만 보고 보려고 경주 가는 사람은 없을걸요. 그러니까 경주를 간 김에 여러 몇 개를 보고 오자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내가 이것만 보고 올래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행 코스를 짤 때도 제가 이런 거 다 읽어보는데 여행 코스 짤 때 비상식적으로 짜는 학생들이 있거든. 엄청 많이 가듯이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인터넷에 네이버에 쳐보면 지도로 이렇게 가는 시간 노선이 나오고 버스 노선도 다 나오는데 그런 걸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갈 거다고 짜야지. 나 레포트 점수 잘 받을래 해가지고 막 엄청 많이 적고 막 이러면 이제 감점이다. 보고서 양식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반드시 사진을 첨부할 것. 여러분 사진을 첨부하셔야 됩니다. 사진 첨부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경주에 가면 문화유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경주 문화유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사진들을 다 첨부하시라고. 사진들을. 알겠죠? 여기는 사진들을 첨부하셔야 됩니다. 이거 사진을 첨부하시고 그 다음에 보고서 양식 안 지키면 저 감점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레포트 점수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 문화유산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유산도 안 됩니다. 우리 과목이 한국의 문화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다녀온 곳을 적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다녀왔던 곳을 적는 것은 안 됩니다. 갈 곳만 적으세요. 갈 곳. 자, 그냥 봅시다. 이거 저 옛날 건데 이거 치워야겠다. 미작성 시에는 무조건 빵점입니다. 빵점. 기간을 넘기면 전 레포트 안 받습니다. 레포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실도입니다. 성실도. 기간 지키는 거. 양식 안 지키면은 감점입니다. 인터넷 보고 그대로 드랙하는 거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첨성대를 간다. 그럼 첨성대에 이런 걸 조사해야겠지. 그럼 보고 이런 게 있었네. 자, 보실까? 오 좋다. 한글 파일. 그리고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밑에다가 교수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레포트 쓰는데 누가 이렇게 한자 적노? 학우들이. 나 이러면 진짜 감점시킨다. 이런 글도 자기 나름대로 고쳐서 내세요. 고쳐서 내라는 건 여기서 보면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이 있고 안 쓰고 싶은 글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거 읽고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것도 공부예요. 이게 글쓰기 능력이에요, 학생들. 이것도 이게 글쓰기 제일 초보들이 하는 거잖아. 남이 써 있는 거 정리하는 거. 이것도 공부예요. 그리고 우리 학교 시스템에서 메일을 이거 만약 레포트를 내잖아요. 그럼 우리 학교 시스템에서 어느 사이트에서 어떻게 뺏겼는지도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녀왔던 건 안 되고 갈 곳을 적으세요. 갈 곳. 그 다음에 자 지난번에 내가 동서대학에서 있었던 일인데 1학년 남학생이 그 예전 일인데 리포트를 이제 옛날엔 갔다 오는 걸 쓰는 거였거든요. 갔다 오는 거. 그래서 이 학생이 갔다 온 걸 썼는데 어떻게 썼냐? 포토샵을 해가지고 그 불국사 앞에다가 자기 사진을 넣어놓은 거야. 그 석굴암 막 이런 데다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 F 줬지. 괘씸죄로. 이거는 그 학생을 위해서라도 내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거짓말 하는 거잖아. 이건 사기잖아, 사기. 그리고 자, 리포트용 우리 학교 서버에 많이 사진을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사진 여기다가 사진을 첨부했는데 사진이 너무 커서 용량이 너무 커서 업로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업로드가 안 되면은 저한테 메일로 보내세요. 메일로. 그 대신 잘 들어야 돼. 이거 진짜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데. 자 보자. 리포트를 낼 때 미완성본을 학교 사이트에다 내주세요. 미완성본이라는 게 뭐냐면 자 볼게요. 이렇게 리포트를 썼어. 용량이 너무 커. 그럼 여기만 일단 딱 지우고 여기다 이렇게 리포트를 써가지고 그냥 내라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교수님 메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좀 적어주시고. 알겠죠? 이런 걸 해주셔야 제가 채점하기 쉽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점수가 좀 덜 깎입니다. 덜 깎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메일로 보낸 건지 학교 사이트에 냈는지 헷갈리기 때문에 어쩔 때는 내가 이게 헷갈리는 바람에 점수를 못 줄 때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손해잖아. 그리고 다시 얘기합니다. 사이트에 내야 됩니다, 여러분. 사이트에 반드시 내야 돼요. 자, 메일 주소는 여기 적혀 있습니다. 내가 그때 열받았는 것 같다. 리포트 작성도, 리포트 기간도, 리포트 작성과 리포트 기간을 맞추지 않으면 미제출로 감점이 됩니다. 양식을 준수하지 않으면 제가 학생들한테 학생 것을 일일이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메일로 제출하고 반드시 쪽지로 좀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리포트 내는 날짜 언제죠? 리포트 언제까지 내라 했지? 6월 22일 9시부터 7월 5일 월요일 23시 50분까지 이 시간을 넘겨서 리포트를 내면 전 0점 처리합니다. 그리고 늦게 제출한 리포트는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리포트 질문은 반드시 질문란에다가 좀 내주세요. 질문란이라는 게 뭐냐면 자 볼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는지 잘 모르겠다. 자 이게 봐요. 여러분 이게 서버죠. 여기 보면 질문 답변 보여요. 여기 질문 답변. 그럼 이렇게 질문 이렇게 떠요. 아 자료 당연히 올려드려야죠. 오늘 유튜브 한 것도 다 올려놓을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내가 리포트 하나 잘 쓰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이거를 출력해가지고 리포트 쓸 때 이걸 옆에다 출력해가지고 옆에다 딱 놔두고 한 개씩 이렇게 맞춰가면서 써. 그러면 점수가 잘 나와.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 나도 대학 때 했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여러분이 남기시면 됩니다. 알겠죠? 질문. 그리고 질문을 하면 우리 학교는 참 서비스가 좋아가지고 새벽 3시든 4시든 5시든 상관없이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이 옵니다. 엄청 자상하죠 우리 학교. 우리 학교 참 자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리포트를 작성하면 되는데 리포트는 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점수를 왜 공개하지 않냐? 그 이유는 제가 뭐 학교 교칙상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퀴즈는 제가 공지사항에도 올려놨지만, 퀴즈 어디에 올려놨나? 공지사항. 퀴즈 공지사항 이렇게 올려놨죠. 요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서 반드시 응시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 힌트. 리포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사진은 식당이나 숙소 같은 경우도 사진을 등록해야 되나요? 그거는 뭐 본인의 자유로 맡길게요. 근데 리포트를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면, 첫 번째는 리포트를 잘 쓰는 방법은, 학생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리포트는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평가자, 이렇게 생각하면 리포트 잘 쓰게 되더라. 대학 다닐 때 느낀 건데, 내가 평가자라고 생각하면 나의 레포트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노력한 사람, 그리고 또는 정성이 보이는 사람, 이제 가산점을 줍니다. 그 중용, 그 사서상경에 중용이 있는데, 중용 23장에 보면은 자신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감동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어봤을 때, 와, 교수님이 제가 이거 보고 감동받겠다 생각할지 안 할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중간고사 힌트 할까요? 또 질문하실 거 있어요? 여러분, 힌트 없으면 중간고사 힌트로 갈까요? 학습 활동 같은 거는 어떻게 하냐고 연락이 왔는데, 학습 활동은 그냥 열심히 공부하시고 저한테 질문 열심히 하시고 게시판 같은 것도 한 번씩 글 써보시고 하면은 이제 점수를 받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저 혹시 진사님들 또 질문하실 거 있어요?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질문을 하시고. 기말고사요. 모르겠어요. 생각 중이에요. 누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 중입니다. 자, 그러면 중간고사 힌트 얘기할게요. 자, 강의 노트를 이제 보시면은 이제 1주차가 있는데, 1주차에 보면은 그 학생들 그 평가하기 문제 있죠. 평가하기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평가하기 문제에서 좀 많이 냈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복불복이에요. 학생들 문제를 제가 200문제 정도 냈는데, 이 200문제가 컴퓨터 사이트에 이렇게 막 돌아가요.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어 누나님한테 이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한 번씩 재수 없으면 이제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1주차 강의에서는 문제를 좀 많이 안 냈어요. 문화를 많이 안 냈고, 공유성 뭐 이런 거 문제도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많아서 그것도 이제 내가 안 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를 보고 할까? 이게 잘못 버튼을 누르면은 여러분 화면에 뜨겠지?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재 중에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거 이런 것들 좀 반드시 좀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1주차는 이런 것들 했고, 아 문화의 속성 하나 냈구나. 문화의 속성 하나 냈네요. 보니까 문화의 속성 이런 거 하나 냈고, 그 다음에 2주차에 보면 평가하기 문제 반드시 보라 했습니다. 오늘 한 거는 제 영상 업로드 하니까 주변 친구들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2주차 강의 선사시대. 그 여러분 저는 수업에 한국의 문화유산 수업에는 그 그림을 많이 냅니다. 그림. 그래서 이 문화재 사진을 띄워놓고 다음 상황을 유추하시오. 뭐 문화재 사진을 띄워놓고 당시의 사회상으로 옳은 것은 뭐 이런 거 시험 문제 많이 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문화재 사진을 꼭 보시고, 시험을 치다가 문화재 사진이 안 나온다 그럼 바로 학교에다가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하지 마시고. 근데 문제가 뭐 옳지 않은 것인데 맞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나한테 전화를 하고.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하는데 이거 그림 자주 보세요. 그림 여기 보면 그림 요런 그림들, 요런 그림들 잘 보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3주차 강의를 보면 3주차 강의에 보면은 그 고구려의 무덤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 좀 많이 냈어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그 동북공정, 그 다음에 중국의 역사 그러니까 원래는 동북공정이 하나만 아니거든요.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보시고. 잠시만, 이거 다 얘기해줘도 되는 건가? 여러분 지금 몇 주차까지 강의 들었어요? 이거 다 얘기해줘도 되는 거야? 다 얘기해주면 안 될 것 같은데. 다들 얘기를 안 하는데 몇 주차까지 들었어요 지금. 에이 안되겠네. 오늘 딱 여기까지. 시험 되기 전에 한 번 더 내가 영상 찍어서 올리든가 할게요. 알겠죠? 여기까지 합시다. 얘기해주면 여러분이 다음 수업을 잘 안 듣기 때문에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세요. 그럼 뭐 여기까지 할까요, 여러분? 좀 기다려볼까요? 질문 있으신 분? 찍어주는 거요? 예, 우리 누나님, 그 제시를 좋아하는 우리 누나님. 예. 저도 요새 제시를 참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자 쓰고 와서 미안하고 첫 만남에 모자가 좀 미안했습니다. 하여튼 그 오늘 리포트 내용하고 이런 거 다 업로드 제가 해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 꼭 확인하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 다니시기 힘들고 더운데 좀 긍정적으로 밝게 생활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